이거는 여러분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요. 이론으로 듣는 거는 이론일 뿐이야.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같이 쓰고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안녕하세요. 면접준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은행 지금 인턴 자소서 문항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 한번 빠르게 보시고 여러분들 바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우리은행 지금 하계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이 지점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업금융, 개인금융, 본부부서 OJT 및 배치 본부부서라고 되어 있어요. 땡땡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것들은 경험해보면 좋다.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지원할 수 있을까? 나 금융권에 전혀 상관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지원을 해보세요. 인턴십 혜택 보시면 최우수 수료자는 무려 1차, 2차까지 면접 혜택이 있어요. 이거 왜 안 해요? 우수 수료자도 1차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해보시고,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기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한 달도 안 돼. 한 달도 안 되고 돈까지 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항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지역인재에 관련된 거는 면접중대화 채널에 지금 다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드렸죠. 그래서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면접중대화 채널 가셔서 그것들을 보시고 지금 파이낸스 PT 채널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전달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은행 인턴십에 지원한 이유와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사실 일반 공채와 인턴십의 지원 동기와 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실 인턴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금융권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지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그런데 이 자소서를 잘못 작성하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이 공채 자소서와 결을 아예 똑같이 써. 그냥 복붙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그렇게 해도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인턴십에 지원한 이유가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스토리가 다를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은행원이 되고자 했어. 은행원이라는 이 목표가 있는데 이 우리은행의 인턴십을 통해서 이 은행원이라는 목표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인턴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자소서를 작성할 때 지금 그냥 전문성만 어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채 자소서를 쓰듯이 그냥 내가 뭔가를 그냥 맹목적으로 개인 금융에서 어떠한 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는 친구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썼다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턴을 해야 되는 지금 우리의 이 과정에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인턴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행위를 왜 하는지 이것부터 저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은행원이 되기 위한 실무적인 경험을 하는 거잖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종이 한 장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수료증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내가 진짜 은행원으로서 지금 보시면 본부 부서에서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본부 부서에서 일을 하면 한 개의 본부당 우리 은행이 대부분 거의 한 30개 정도의 지점이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은행이 뭐 이게 빚인가 피진가 은행별로 제가 헷갈리지만 아마 피지였을 거예요. 이렇게 소규모로 또 묶어서 이 묶은 그룹을 본부가 관리했었다고. 근데 지금 또 개별로 아마 돌아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일단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인턴십은 우리은행의 좀 큰 방향성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본부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아, 각 지점들이 뭐를 하는지 내가 현장에서 볼 수 없겠지만 우리 KPI, 은행원의 KPI가 뭔지 이것도 직접적으로 뭔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곁눈질로 보는 거죠. 아, 은행에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어떠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은행의 본점에서 어떤 목표가 내려오는 거구나. 그리고 어떠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구나. 금융상품 중에 현재의 트렌드는 어떤 거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거 알면 뭐에 도움이 될까요? 인턴십을 하면서 금융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금융상품을 잘 판매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떤 조직의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행원으로서 은행원으로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은행별로 왜 전략상품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서 고객들은 왜 이렇게 큰 계약을 하는지 뭐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그것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는 이 인턴십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우리 은행원으로서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내가 뭘 배우고 뭘 느끼고 뭘 알고 싶다. 베네알 법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네알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좀 작성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여러분들 글자 수 600자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있어 보이는 그런 지원 동기와 포부를 작성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은행 인턴을 통해서 뭘 알고 싶은지
행원의 태도, 차세, 금융상품의 트렌드, 이해, 우리은행은 어떤 방향으로 세일즈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막 여러분들 막 학원 강의에서 알려주는 그대로만 작성하면 절대 안 된다고. 왜? 면접장에서 여러분들 와이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향성을 전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만약 그게 어렵다 그러면 6월 4일날 자소서 첨삭 무료 피드백 시간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지역인재 문항하고 똑같죠?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성공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 이거 의도 뭘까요? 2번 문항, 지역인재 문항 보시면 똑같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인턴을 하든 아니면 실제 공채로 가든 어떤 조직은 계속적으로 한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뭔가 변화하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또 수정하고 이걸 반복해.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서 잠시 있더라도 그 조직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문항에 대한 가이드는 아래 영상 참고하셔서 면접준비하는 채널에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다. 근데 핵심은 뭐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기존의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라고 한 경험 중에 그 프로세스를 내가 왜 개선했는지 크게 나와야 돼. 핵심입니다. 기존 프로세스가 있어. 근데 그 프로세스를 내가 왜 개선하려고 했는지의 why,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액션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나의 행동, 이걸 통한 나의 배날 법칙, 그 다음 마지막 T포인트, 이 연결 구조만 생각하면은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먼저 사고를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3번 문항이에요. 3번 문항이 이제 일반 지역 인재 문항과 다른 건데, 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팀 활동 기여도가 낮은 팀워크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방법을 당시 본인과 본인의 행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인턴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아니면 공채로 가든 사실 내 마음과 다 달라. 이게 정말 막 마음부터 열정이 끌어오르는 친구들이 있어. 그게 뭐야? 그게 이제 커리어 피팅하는 친구들, 열정이 끌어오르는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도 본인의 어떤 결과라든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훅 꺼질 때가 있다고.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열정, 파이팅 있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팀 활동을 한다. 누군가는 그 열정이 계속 200%, 300% 이어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야.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팀 활동 기여도가 낮은 팀원도 있고 높은 팀원도 있고 중간인 팀원도 있죠. 그럼 결국 조직이란 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울러서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분명히 이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어. 우리은행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은행의 인턴직으로만 생각하고 이 내용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조직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작성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 작성하기가 편합니다. 자, 결국 그겁니다. 야, 너 우리은행 인턴 오면은 네가 인턴 한다고 해서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과정에서 기여도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막 있어. 근데 그 목표를 네가 달성해야 되거든. 그럼 그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어려움을 좀 극복할 거야? 그리고 그때 너는 그런 것들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을 이제 한번 갖고 와 보는 겁니다. 자, 과거의 경험에서 여러분들 아마 경험 정리가 지금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찍기식의 경험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 아, 나는 팀활동 A 경험.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경험력 클래스 그 영상들을 시청해 보시라고 했어요. 면접준비하는 채널에서. 지금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여러분들이 과거에 A라는 경험을 한번 갖고 온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조직적인 경험이 갖고 와지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팀 활동의 기여도가 낮은 팀원과 높은 팀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A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를 반드시 상황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냥 무작정 얘는 팀 활동의 기여도가 낮았어,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기여도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뭐 중간의 사람,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여기에서 포지션이 나오겠죠. 내가 어떻게 액션을 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이를 통해서 내가 배날 법칙한 거, 이 두 개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시고요. 앞에 부분에 대한 상황 설정을 짧고 굵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면접장 가서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키픽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된 거, 그리고 마지막 T포인트를 연결하는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4번은 뭐 지역인지와 조금 다른 거는
조금 더 스텝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AI를 다 활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전 그 면접준비당 채널에 지역 인재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어떤 의도인지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보시고, 결국은 지금 요즘에 뭐 인턴이든 공채든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근데 여기 문제가 쭉 다 있잖아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게 뭐예요? 내가 왜 AI를 활용을 했는지,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값을 얻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된 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AI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현업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걸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을 길렀는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생각의 구조로 자소서 문항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요, 이론으로 듣는 거는 이론일 뿐이야.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같이 쓰고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사실 커리어 PT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무료 라이브를 통해서라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고 여러분들 자소서 문항들 공유해 보시면서 그날 하루 동안 좀 재밌게 한번 해보시면 자소서에 대한 관점이 바뀔 겁니다. 학예 인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자소서를 써보는 거고요, 금융권에 대해서 미리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 시작이 있으면 하반기 공시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지원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완벽한 자소서 없습니다. 완벽한 면접 준비 없어요. 일단 먼저 경험하고 행동하고 수정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영상 시청한 생존이들 무조건 생존합니다. 댓글로 생존이라고 남겨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